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8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빗썸이 신세계 면세점과 빗썸 캐시 온라인 결제 제휴를 맺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일종인 빗썸 캐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신세계 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빗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관계자는 국내 대형 면세점에도 빗썸 캐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빗썸 캐시 활용 저변을 넓히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빗썸 캐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빗썸인데 암호화폐 대중화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잘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인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링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민병두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대한민국 국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블록체인은 장려하고 암호화폐는 막아야 된다는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행사 역시 잘 진행이 되길 한번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에 일침을 가한 삼성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술보다 사용자에 초점을 줘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삼성 넥스트 소속 기술 담당인 멘데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전세계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이 이 같은 기술의 접근성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고 기술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특히 그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신뢰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사용자 경험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더리움 역시 잠재적 위협은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권력 구조가 생겨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용성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이후 이용자들이 블록체인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고 조언을 했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 킬러 D앱이 발명이 되게 되면은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D앱 나오면은 충분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삼성 갤럭시 S10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악재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 갤럭시 S10이 몇천만 대 팔릴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암호화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삼성 갤럭시 S10은 이제 전 세계의 암호화폐 지갑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갤럭시 S10은 독일, 미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에 출시되는 갤럭시 S10만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뻥찌는 그런 소식이죠. 자, 이 소식의 출처는 다름 아닌 바로 삼성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이거 악성 소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 광고를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 달려있는 거 맞지? 그랬더니 삼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렌, 미안하지만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발매되는 갤럭시 S10에는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되지 않을 예정이야. 그랬더니 알렌이 멋이라? 왜 안 되는겨?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능은 미국, 캐나다, 한국, 여긴 없었지만은 독일 이렇게 4개의 나라에서만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바로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아쉽죠. 이게 무슨 각 나라의 규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꼭 제대로 이렇게 모든 핸드폰에, 모든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참고로 갤럭시 S10에는 3가지 버전이 있는데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이코노미가 있는데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갤럭시 폰도 암호화폐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오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댄 라리머가 6월이 이오스의 최고의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오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라이트코인을 제치고 시총 4위로 올라섰는데요. 이 엄청난 상승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잘 받쳐줘야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소액 결제에 이어서 증권 결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발행할 시 필요성이 적지만은 관련 연구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적용이라도 해보고 실험이라도 해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이렇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금융계약 프로토콜인 우마가 미국 주식지수인 S&P 500과 가격이 연동되는 ERC20 토큰 US 스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우마 공동창업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올해 다른 자산에 대한 인버스 레버리지에 연동되는 ERC20 기반 토큰들을 출시할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암호화폐 미디어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글로벌 신흥시장의 환율 불안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반사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등했던 점을 볼 때 신흥시장의 환율 불안은 암호화폐 수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위안화는 물론 터키의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 남아공 자르와, 브라질 헤알화, 그리고 멕시코 페소, 러시아 루블화 등 이미 미국 달러에 대해서 뚜렷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 지난 19일 이후 가치가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서 이제 슬슬 조짐을 드러내고 있죠. 이제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에 스텔라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해커들이 지난 2017년 4월 발생한 스텔라 인플레이션 결함을 이용해서 22.5억 개의 스텔라 코인을 이제 당시 1000만 달러 가량이라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발행해서 거래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7년 상반기 상승장 때 현금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스텔라 루멘 개발팀은 해커들의 소행을 포착해 이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해커들이 추가 발행한 스텔라 루멘 수량만큼 소각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주면 더 낫겠죠. 그동안 이제 숨기고 있다가 드러낸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산하 기술자문위원회가 27일 암호화폐 규제와 분산 원전기술 채택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컨센서스 메커니즘, 그리고 이더리움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전환 로드맵, 분산 원전 기술의 채택 현황 등 잠재력이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들아, 논의 좀 그만해라. 그만하고 좀 일 좀 하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랄지 망상이랄지를 첨부를 하자면은 이거는 지금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논의하지 않아도 이미 알 거는 다 알고 있겠지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이제 아는 척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스틴 선이 이벤트를 하나 열었었죠. 한 명을 추첨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추첨을 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로 트론을 좋아하는 유저라면은 그 테슬라 차를 팔아서 트론을 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양반 축하드립니다. 자, 트론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트윗을 통해서 비트토렌트 토큰,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셜 앱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앱 중에 스냅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듯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앱인데, 그것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D앱을 개발을 하겠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비라이브라고 합니다. 길게 표현하면은 비트토렌트 라이브라고 하고요. 이것은 새로운 탈중앙화된 소셜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트론도 관계가 돼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저스틴 선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 트론과 BTT 토큰 둘 다 이제 흥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크립토 재킹,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제로 채굴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크립토 재킹을 이용해서 해커들이 수익을 10년 동안 5천만 달러 이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 나쁜 놈들 귀신이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명한 암호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휘트필드 DP라고 하는데요. 그가 최근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 포럼 2019에서 블록체인에 활용되는 해시코드 등 암호학 관련 기술들은 양자 컴퓨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양자 컴퓨팅은 암호학에서 매우 작지만 중요한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그로 인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 말이 맞다라면은 저희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이제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에이다와 아이오타를 비롯해서 벌써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면역이 된 암호화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들도 이미 제대로 된 회사들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다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독일 연방 이민 난민 사무소에서 이야기하기를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망명 절차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분증 없이 입국한 난민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디지털 아이디는 여러 기관의 망명 신청자들의 일관되고 안전한 신원을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적극 도입을 해서 외국인들을 신원 조회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최근 외국인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잡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물론 추적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돼 있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 ETF 소식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다이아몬드 거래 플랫폼인 CEDEX가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기반 상장 지수펀드 ETF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코인 이름은 CEDEX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8 정도라고 합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이름은 피터 틸, 굉장히 유명하죠.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는 피터 틸이 투자한 암호화폐 중개업체인 타고미가 27일 뉴욕에서 그 따기가 어렵다는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비트 라이센스 따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신청자들 중에서도 최근에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은 이 타고미를 포함해서 18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CEO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름은 톰 제섭이고요.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투자자들 중에는 위험 선호적 성향을 띤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연금 혹은 저축성 보험보다 헤지펀드 상품이 인기가 많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인데, 이 길고 긴 하락장 때문에 벌써부터 지쳐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더라면은 저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좀 더 현명하게 잘 투자를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관련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승인에 관련 발표가 일주일 내로 이제 다가왔죠.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가 4월 1일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바네크 앤 솔리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월 6일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1차 결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사실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하면은 정말 좋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비트코인 ETF는 승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자,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SEC의 헤스터 피어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SEC는 자고로 금융혁신을 더욱더 장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그들만의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헤스터 피어스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SEC의 규제에 맞춰가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의 어머니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소식은 가격에 관한 것인데, 비트코인이 4,000불대를 회복을 했죠. 성공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시총이 1370억대에서 1420억으로 회복하면서 가격 역시 상승한 것인데요. 곧 있으면 시총 1450억대를 다시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4200 저항선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될 것인데,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같은 저항선에 계속 맞아서 떨어지면은
이 가격을 올리려는 쪽도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면은 앞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4,200불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중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 코인스타는 굉장히 유명한 잔돈 이렇게 바꿔주는 기계인데요. 미국 전역 슈퍼마켓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머신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런 머신인데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선진국답게 일본에서 또 다른 상용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겁나게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교통카드를 6월달부터 암호화폐로 충전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 카드 디자인인 것 같죠? 여기 보시면은 이 펭귄인지 제비인지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류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최대 승객을 확보하고 있는 순환선 전철을 운영하는 동일본 여객 철도 회사가 암호화폐로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교통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다양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일본 정부의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현금 없는 사회 정책과 맞물려서 암호화폐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7일 일본 현지 미디어 코인포스트는 TV 아사히 보도를 이용해서 JR 동일본, 즉 동일본 여객철도 주식회사가 충전식 교통카드 수이카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TV 아사히 측에 따르면은 이 해당 서비스는 오늘 6월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JR 동일본은 2018년 총 7,500만 장의 수이카 카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라쿠텐 그룹, 어제 기억하시죠? 일본의 아마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시작하는 일본의 아마존 모바일 결제 카드인 라쿠텐 에디의 1억 1250만 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대형 편의점 등 총 58만여 개의 점포에서 수이카 카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같이 이제 연동이 된다 이거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JR 동일본은 일본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인 디커렛과 해당 서비스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암호화폐 전부 다 걸었다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까지 큰 회사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건 즉 이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이 만약에 이거 성공하면은 진짜 전 세계에서 대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편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살벌하게 많은 것을 걸고 모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얘들 뜻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은 그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해줘야 한국도 부랴부랴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사업은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기타 픽이죠. 비트코인 기타 픽인데 이거를 손에 끼고 기타를 쨍가쨍가 치면은 비트코인의 진이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뻥이고요. 재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재밌는 짤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한 10분 동안 엄청 웃었는데 이제 과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었나요? 이분이 얼마나 좀 악취가 지독한 분이시면은 개가 와서 오줌을 갈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항상 청결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동네 똥개가 주는 교훈을 끝으로 저는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대중화가 나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멈출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